자, 2019학년도 문제고요. 2019학년도 낙생고 2학년 수학 1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의 목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그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기초적인 질문이죠. 로그 계산의 기본은 더하기는 안에서 곱하기로, 그리고 빼기는 안에서 나누기로 바뀐다라는 거. 밑이 다 2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해주면 로그 2에 자 12의 3분의 1승 그리고 곱하기 요 3분의 1 안에다 집어넣으면 18의 3분의 1승 그리고 나누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8의 3분의 1승인데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8이 3의 제곱 곱하기 2인 관계로 결국은 2 3개, 3 3개의 3분의 1승이니 각각 약분하고 나면 결국은 6밖에 안 남고 그 6을 6으로 나눴으니 결국은 1밖에 안 남아요. 따라서 로그 2, 1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이거 모르면 솔직히 빨리 수학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인 로그 계산. 접는다는 얘기는 너무 좀 약간 별론 것 같으니까 미안해. 계산 연습은 좀 하자, 우리. 알았지? 자, 이렇게 1번이 풀렸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고요.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제 2학년 이상 올라가서는 세상에 뭐 없어. 루트는 없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A의 K승, A의 3분의 1승, 거기에 다시 전체적으로 2분의 1승,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마찬가지로 A의 Q승도 4분의 1승이니까 A의 4분의 3K승 곱하기 A의 3분의 4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당연히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지? 지수의 성질은 곱하면 안에서 더하기가. 얘네들은 따로따로 하면 A의 2분의 K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P 더하기 Q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야. P는 2분의 K 더하기 6분의 1이고 Q는 4분의 3K 더하기 3분의 4고 둘이 더하면 4분의 2, 4분의 3, 4분의 5K 이거 6분의 1, 이거 6분의 8, 6분의 9 약분하면 2분의 3 그게 이게 뭐야?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고 그리고 2의 3분의 1승 그럼 2의 3분의 7승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계산 다 한 게 지금 현재 2의 P 더하기 Q가 2의 3분의 7이니까 당연히 P 더하기 Q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7이 돼야 되고 계산이 이렇게 별로지 다. 자, 이거 넘겨서 빼면 6분의 14에서 6분의 9 빼면 6분의 5고요. 따라서 K는 양변에 4 곱하면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뭐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지수로고 계산을 얼마나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능 기준으로 1, 2번에 그냥 주는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죠. 물론 조금은 난이도를 높이긴 했어, 최대한. 근데 솔직히 별 내용 없잖아. 그냥 지수로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뭐.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은 3번이에요. 3번 같은 문제를 진입판별형 문제라고 불러.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찾는 진입판별형 문제라고 부르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진입판별형 문제는 꽤나 많이 보여.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내가 진입판별형 문제를 푸는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예시법 있어, 예시법. 예를 들어서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 실제로
시험장에서 지금 3번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그러면 나는 일단 안 풀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진입한 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그러니까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아 돌면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거 어쨌든 맞추려면 3개 다 확인해야 되잖아. 3개 다 확인하려면 솔직히 그렇지 않아? 3개 다 확인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기억부터 풀 건데 보세요. 첫 번째 기억부터 어떻게 푸냐. 지금 현재 2 이상의 자연수행과 두 실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제곱근의 정의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은 그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랑 결이 좀 달라.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a 값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곱근의 개수가 한 개 존재하는 반면에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쌍으로 2개가 나오지만 a가 음수일 때는 제곱근이 안 나온다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 요걸 지금 토대로 기억부터 확인을 해볼 거야. 기억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예시법을 들라 그랬지. 지금부터 n은 어차피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n이 2일 때랑 n이 3일 때 두 가지 경우 생각해 볼게. 그리고 n이 2일 때도 a가 양수일 때 실수기만 하면 되니까 양수 아무거나 2였대.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3일 때도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따져볼게. 자, 그러면 요 경우 2의 제곱 그리고 2 절대값 2의 2라고 얘기했네. 보다시피 이거 4고 제곱근 씌우면 2고 누가 봐도 이거는 루트 2인데 루트 2 제곱하면 2고 그러면 요때는 참이야. 요때는 참이라고. 됐죠? 자, 귀찮지만 다 해주는 게 맞아요. 두 번째 a가 2인데 n이 2인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2에 n 지금 n이 2 하기로 했지? 그러면 2 그리고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 자, 어차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고 루트 씌우면 2고 얘는 루트 2 제곱한 거니까 2고 그럼 얘도 되고 됐죠? 얼추 탈출 되는 것 같거든.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n이 3이면 빨리 합니다. 빨리 이거랑 같냐라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히 같아. 이거 없어질 거니까 이거 이겼지. 얘도 2니까 똑같잖아. 그냥 아예 똑같잖아.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되고 마이너스 2기점으로 원래 세제곱근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된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이게 있는 경우랑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세제곱에 세제곱이 있는 건 봐봐. 이거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절대값 씌운 게 애초에 2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건 2지. 서로 값이 다르지. 요때 값이 다르다고. 이건 항상 같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됐죠?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좀 전에 n이 지금 이거 계속 했었잖아. 네 가지 경우 다 따졌었잖아. 니온도 네 가지 경우로 다 따질 거야. 니온도 네 가지 경우로 다 따질게. 자, 방법이 없어요. 귀찮더라도 이 네 가지를 다 따지는 방법 말고는. 자, 그럼 n이 2고 a가 2일 때는 2의 제곱이 곱하기 2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2분의 1 이거냐 라고 물어봤지. 그치? 자, 이건 보다시피 2고요. 얘는 어차피 이건 1이고요. 얘도 루트 2의 제곱이면 2니까 얘는 맞는 거 같죠? 얘는 맞아요. 됐지? 일단은 요거일 때 맞다고, 요거일 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요거 할게. 요거 a가 마이너스 2일 때 2 하고 마이너스 2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지. 됐지? 그러면 얘가 2고 얘 또 1이고 얘 아까 2였으니까 얘도 2 맞네. 이런저런 이유로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이거는 n에다가 3 한번 집어넣으면, 자 3은 굳이 a 신경 쓰지 말고 3 집어넣어. 그러면 어쨌든 a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3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n분의 1승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시 3분의 1승 해놨구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a의 3분의 2승이냐 라고 물어본 건데 맞지? 맞잖아. 여기 1승이고 얘네들 다음에 3분의 2 나오니까 니은도 맞다고. 됐지? 응. 디귿은 세제곱근 A 홀수일 때 물어봤으니까 A는 3이라고 치자고.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 하면 세제곱근 AB냐 라는 건데, 헷갈리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8 한번 해볼게. 그럼 어때? 이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고, 근데 여기는 8이지? 8의 세제곱근은 2니까 일단 맞아. 그치? 그렇군. 이게 만족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둘 다 음수면 일단 돼. 그러면 둘 다 양수일 땐 안 맞나 보죠. 1이고 2, 8이고 세제곱근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 1, 8의 세제곱근 2, 그리고 또 1 곱하기 8, 8의 세제곱근 2잖아. 이거 둘 다 양수여도 나오지 않아? 둘 다 양수여도 어쨌든 이거 만족시키네. 그러니까 무조건 디귿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답은 니은이 될 거예요. 좀 풀이가 길었는데 봐봐, 시간 벌써 많이 잡아먹잖아. 응? 야, 이게 대충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진입한빌런 문제를 풀려면. 너는 어차피 지금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지 않아? 내신에서. 그러려면 좀 합리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풀어주는 게 좋아. 1번부터 끝까지 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딱딱딱딱딱 풀어서 다 푸는 게 잘 푸는 게 아니라고. 응?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려면 이런 진입한빌량 문제처럼 오래 걸리는 건 일단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푸는 게 좋아. 요거 팁이라면 팁이겠죠. 내신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3번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계산 중에서 밑변환 공식이라고 엄청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돼. 얘 밑이 15고 얘는 27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밑이 전부 다 2는 아니고 전부 다 2 이내로 바꾸면 둘이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해지지. 그러면 15분의 로그 15, 27은 밑이 2 이내로 바꾸면 로그 25분의 로그 2, 27로 바꿀 수 있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요. 15는 3 곱하기 5고요. 그럼 3 로그 2, 3이고 얘는 로그 2, 3 더하기 로그 2, 5고요. 됐죠? 로그 2, 3은 A고 로그 2, 5는 B분의 1이고, 따라서 A 더하기 B분의 1분의 3A, 양변에다 A 좀 곱해버리면 A 제곱, 미안 B 곱해야지. B 위아래로 똑같이 B 좀 곱해버리면 AB 더하기 1분의 3AB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게 은근히 로고 계산할 때 많이 쓰니까는 이참에 확실하게 좀 알아둡시다. 시험 문제 잘 만드셨네. 다 좋은 문제들밖에 없어. 자, 5번째 문제요. 이거 사인 코사인 간편 변화법 알아야 되거든. 2분의 파이 n 더하기 알파에서 요게 90도가 홀수에 있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리고 탄젠트는 코탄젠트, 다시 얘기하면 탄젠트의 역수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짝수계에 있으면 n이 짝수계라면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90도가 두 개 있는 거지. 180도 파이니까. 그러면 사인은 안 바뀌고, 자, 파이 빼기 셋하면 어느 동네야? 요 동네지. 2, 4분면 사인 땅이니까 부호도 안 바뀌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 홀수계에 있는 거지. 한 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고, 어차피 1, 4분면이니까 바로 세타. 자, 사인이면 2분의 파이면 뭘로 바뀌고, 그럼 코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안 바뀌어서 코사인 세타. 자, 파이면 코사인 바뀌지는 않고 2분의 파이 두 개 있는 거니까. 근데 동네가 파이 더하기 세타는 3, 4분면이거든? 3, 4분면이면 어떻게?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다 하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됐죠? 그러면 통분해버리면 얘네들 똑같이 곱해갖고 통분하면 사인 세타에 얘는 어차피 1 빼기 코사인 세타 곱할 거고 뒤에 친구는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고 1 빼기 코사인의 요거 계산하면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죠.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누구야? 그 유명한 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타. 자, 봐봐. 요거 이렇게 둘이 더할 거 아니야. 어차피 묶어갖고. 그럼 코코 없어지지. 그럼 사인 세타 두 개밖에 안 남고. 그럼 약분 하나 하면 사인 세타분의 2 요렇게밖에 안 남아요. 자,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 삼각함수 간편변환법 요거 하는 법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공식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인 O 눈부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줘.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배우면 삼각함수 공식 더 많이 배우거든. 근데 그거 아무리 막 100개씩 배워도 100개씩 배우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많이 배워도 제일 중요한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볼 건 6번 문제고요. 동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야. 5세타랑 세타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림 그리면 이 얘기거든. 세타가 여기 있으면 5세타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4세타인데 그게 딱 요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죠. 요만큼에. 요만큼. 맞지? 그럼 4세타가 몇 도가 돼야 돼? 180도 말고 파이요, 파이. 물론 얘네들이 몇 바퀴 돌고 파이 차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EM 파이.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N 바퀴 돌고 파이만큼 더 간 거로 보면 돼. 그래서 4세타는 파이 더하기 EM 파이고 나누면 자 2분의 M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그럼 n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n이 만약에 0이면 세타는 4분의 파이고 n이 1이면 4분의 3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분의 파이 계통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a, 1이 있다고 치면 a분의 1이 뭐야?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1 나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간단하죠? 자, 이번에 볼 거는 7번 문제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부등식이죠. 로그 부등식. 그래, 로그 부등식 이제 풀 건데, 자, 이게 3분의 1이라는 걸 좀 명심을 하고, 아니면 애초에 밑이 저렇게 1보다 작은 애가 헷갈리면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가지고 부호 바꿔준 다음에 생각해줘도 돼. 괜히 실수 안 하려면. 이 마이너스 1 앞으로 뚝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이거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부등호 방향 바뀔 거라고. 그거 좀 신경 써서 들어가자. 자, 갈로가 좀 많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로그 3하고 로그 4x가 1보다 작아야 0보다 작지. 그럼 로그 4x가 당연히 3의 1승보다 작아야 되고, 이러면 x는 4의 3승보다는 작아야 돼.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x는 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럼 여기 x는 1부터 63까지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답은 63이 될 겁니다. 괜찮죠? 응, 됐어. 여기까지가 7번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8번 문제. 요게 이제 흔한 얘기로 지수로그 함수 단원의 목표를 얘기할 때 고3들한테는 뭐 계산 같은 거 당연히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지수로그 함수의 핵심은 뭐냐? 지수로그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 자, 그린다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프를 잘 그린다는 얘기고, 분석한다라는 건 뭐 이따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좌표가 나오면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좌표의 이름을. 응? 쌤이 뭐 수업 시간에 몇 번씩 얘기해줬을 거야. 김춘수의 꽃. 응? 그리고 아이유의 너랑 나. 응? 한번 들어봐봐. 뭔 얘기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좌표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면 얘네들이 다가와서 답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가 지들끼리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이 8번 문제는 분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와 y는 3 곱하기 2분의 1의 x승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 같은 모양. 무슨 소리냐? 밑이 2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는 다를지언정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얘가 된 건데 이만큼이 얼마냐 라는 건데 여기가 조금 헷갈려. 자, 봐봐. 3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할게.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 3 있지. 요게 실제로 자, y는 좀 빼고 요게 실제로 계산을 해봐봐. 어떻게 되나. 여기 3이랑 2분의 1이랑 자리 바꿀 수 있지. 딱 이게 1이니까 3이지. 3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럼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을 y는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에 x의 플러스 로그 2분의 1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됐지? 괜찮아? 그 얘기인 즉슨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로그 2분의 1 3만큼 움직인 거야. 쌤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3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2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마 식을 굳이 쓰면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 거야. 따라서 요만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찾으려고 했던 요 값이 로그 2분의 1의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의 넓이는 일단 내가 요만큼이지. 요만큼. 이걸 잘라갖고 슉 해서 이쪽으로 어차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갖다 붙이잔 말이지.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넓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잘라서 요 부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근데 요 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요 크기가 로그 2분의 1 3이 되고, 그치? 물론 계산을 해도 되긴 한데 로그 2분의 1 3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해봐야지. 높이는. 자, 여기 좌표 이름 불러줄게요. 이름. 이거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고요. 됐죠? 그대로 갔어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로그 2분의 1 3, 2야. 자,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로그 2분의 1의 2거든.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3이면 이 친구는 로그 2분의 1의 6이요. 됐죠? 그럼 여기 x값이 로그 2분의 1의 6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은 여기 값이 좀 이상하지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쌤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6이 아니고 2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도 2분의 3이 돼야 되고요. 고로 y 값도 대입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y는 2분의 이거잖아. 2분의 1 x승에다가 x에다 이거 대입해봐봐. 그럼 이거 어차피 이렇게 사라지니까 2분의 3만 남지? 여기 x값이 2분의 3. 아, y값이. 여기 y값이 2분의 3. 여기 y값이 2였지. 됐지? 그러면 얘네들의 무슨 값은? 여기 2분의 1이지? 됐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로그 곱하면 돼. 2분의 1에다가 로그 2분의 1, 3 곱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보니까 답이 없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아마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수정을 좀 할게. 아무래도 어디서 잘못됐냐면 대충 뭐 몇 개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아까 이거는 아마 맞을 것 같고 2고 그래서 여기 y값이 2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고 마이너스 1에다가 로그 2분의 1 3을 더하면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고 근데 마이너스니까 3에서 2분의 1을 나눠야 되네. 그럼 6이 맞네. 로그 2분의 1 6이. 중간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음수야. 로그 2분의 1 3이.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서 좌표에 이름 불러주는 걸로 해서 다 끝내버릴게. 괜히 내가 막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좀 복잡해진 거거든 좀. 그러면 좌표의 이름만 불러줄게. 괜히 딴짓거리 안 하고. 아까 다 풀긴 했어. 다 풀긴 했는데 살짝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야. 자, 이름만 계속 불러줄게.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그대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2가 돼야 돼. y좌표가 2가 되려면 2는 3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고 그럼 3분의 2 되고요. 2분의 1의 x승이고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해버리면 로그 2분의 1 3분의 2가 돼요. x는 얘는 로그 2분의 1 3분의 2가 되고요.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로그 2분의 1에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다 뭘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로그 2분의 1,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y값은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2니까 이 사이즈는 3분의 4가 나오고요. 아까 이거 잘라갖고 여기 갖다 붙인다라는 건 똑같아.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누구에서 누굴 빼면 되냐면 아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죠.
로그 2분의 1, 3분의 2에서 로그 2분의 1, 3분의 2에서 빼기 빼기 1을 하면 되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에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나오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로그 2, 3이 되고요. 그럼 이 사이즈가 로그 2, 3이고 거기에 아까 전에 3분의 4 곱한 거니까 답은 3분의 4 로그 2, 3이 될 거예요. 좌표만 깔끔하게 불러주면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데 괜히 뭐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조금 틀렸네. 쏘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9번 문제고요.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 힌트는 실수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 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문제를 풀려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요. 최대한 잘 그리면 사인, 코사인 둘이 만나는 동네가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5파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동네 뭔 소리냐? 사인이 코사인보다 큰 동네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x는 결국 저걸 만족시키려면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알파가 제일 작아지면 4분의 파이까지 가능하고 베타도 제일 커지면 4분의 5파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는 맥시멈으로 이게 알파가 여기 있고 사실은 베타가 이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최대한 늘려버리면 여기 가고 여기 가는 걸로 해서 늘릴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파이가 되지, 파이? 오케이? 됐죠? 이번엔 절대값 사인 x. 가이스. 저 위에다 다 그리면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그릴게. 사인 x가 원래는 이렇게 됐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되지. 자, 코사인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갈 거야.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되죠? 그 상태로 얘네 둘이 만나는 동네는 여기랑 여기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7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절대값 씌운 게 더 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래서 x는 4분의 파이랑 4분의 7파이 사이고 베타랑 알파 사이 x가 위치하니까 베타를 최대한 땡기면 4분의 7파이까지 가고 그리고 알파도 최대한 작아지게 하면 4분의 파이까지 가니까 결국은 베타 빼기 알파가 제일 커질 때는 4분의 7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4분의 6파이 다시 얘기하면 2분의 3파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이거 또 참이죠? 얘도 아까 전에 참이었던 것 같은데 자, 세 번째가 좀 헷갈리는데 자, 세 번째는 아예 싹 지우고 다시 풀어줄게. 세 번째가 좀 헷갈린다. 세 번째가 헷갈리면 자, 그래프 그립니다. 보시죠. 일단 sin 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코사인 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있어. 그럼 sin x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생겼을 거야. 보다시피 여기의 값은 1일 거고 파이 2파이 얘가 y는 sin x의 절대값 씌운 친구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코사인 x의 절대값 씌운 거. 코사인 x 원래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됐죠? 요게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 씌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둘이 뺐을 때 2분의 루트 3 차이가 나야 돼.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루트 3이 대충 1.732 정도 되기 때문에 1이 조금 안 되는 애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 여기랑 여기 차이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할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찾는 알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답이라면 당연히 여기도 어떨 것 같아. 여기도 답이겠지. 아, 쏘리. 문제에서 물어본 거 사인에서 코사인 뺀 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 어디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 어디쯤. 이거 아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괜히 또 다른 거랑 헷갈릴라. 이거 아니고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된다고 치면 여기도 하나 있을 거예요. 딱 차이가 요만큼이 2분의 루트 3 차이가 난다고 치면, 그리고 검정색에서 좀 뺀다고 치면 여기도 아마 그런 애가 하나 있을 거고,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되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겠네요.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B니 D 다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되죠? 표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지수함수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지. 분석한다는 게 별거 없어. 이름 불러주면 돼. 여기는 A, 2분의 A가 될 거야.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B도 A, 4의 A가 될 거고, 그대로 옆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Y 값이 똑같은 4의 A가 될 거고,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만 K를 집어넣었을 때 4의 A가 되려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2의 K가 4의 A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4의 A가 2의 2A니까 K는 2A면 되고, 거기서 그대로 또 올라갔지. 그럼 얘는 2A, 4의 2A. 이런 식으로 좌표의 이름을 다 불러줄 수 있었고요. 그럼 그 상태로 좌표의 이름을 불러준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저거를 찾잖아? 그 값을 찾으면 A, B는 요 길이가 누구에서 누구 뺀 거야? 4에 A에서 2에 A 뺀 거야. 4에 A에서 2에 A 뺀 거. 그리고 CD는 4에 2A에서 4에 A 뺀 거야. 됐죠? 이게 전부 다 어차피 2의 A승의 계열로 나뉘지거든? 이게 2의 2A 빼기 2의 A, 얘는 2의 4A 빼기 2의 2A가 12인 거야. 됐죠? 약분하고 살짝만 하고 들어가자. 이거 위아래로 어차피 2의 A승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얘는 어차피 더 되긴 한데 이렇게. 자, 이거 한 개 없어지죠? 그러면 2의 A승 남지. 그리고 이게 은근히 이게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게 12야. 뭐 계산해봐도 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3이면 되지. 그러면 3 곱하기 4잖아. 따라서 2의 A승이 3인 거야. 근데 아까 B가 누구였어? B가 2의 A승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3이 되겠죠. 이게 10번 문제예요. 문제의 학습 목표는 지수함수 그래프 분석하기. 지수함수 그래프 분석하기.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 답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됐죠?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상용 로그 문제예요. 상용 로그. 일단은 15자리라는 건 동그라미가 14개 붙어 있는 상태니까 A의 세제곱, B의 제곱에다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이게 14.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고, A가 n자리 숫자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로그를 취했을 때 얘가 n-1과 n 사이란 얘기고, 그리고 똑같이 요거를 취했을 때도 요거랑 요거 사이라는 얘기죠. 정리를 좀 하면 이게 3로그 A 더하기 2로그 B가 요거고, 그리고 얘 3 좀 곱해볼게. 그래야 이따가 연립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곱해놓자. 이거고, 그리고 3로그 A 빼기 2로그 B가 n이랑 n 빼기 1 사이야. 자, 일단은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얘네 둘이 있지. 너무 연립하기 좋게 생겼잖아. 둘이 더해버려. 그러면 6로그 A가 15 더하기 n보단 작고, 그리고 n 플러스 13보다는 커야지. 맞지? 자, 6으로 나눠도 될 것 같고, 여기도 그냥 다시 로그 A로 바꿔버리면 n 빼기 1이랑 n 사이지. 그럼 로그 A가 6분의 15 플러스 n이랑 6분의 n 플러스 13 사이인데, 얘가 어쨌든 이거 안에 포함되고 있어야 되니까 6분의 15 더하기 n이 n보다는 작아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뭐 둘이 같아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6분의 n 더하기 13이 요게 n 빼기 1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5n이 15보다 크니까 n은 3보다는 커야 되는 것 같거든. 참고로 얘네 둘이는 같아도 돼. 어차피 둘 다 부등호에 저거 없잖아. 는 없잖아. 그러면 n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넘기면 6n 빼기 6. 잠시만. n 플러스 13. 5n이 19지? 이거 그럼 4는 안 되는데 3점 얼마인데? 3.75? 이렇게 되잖아. 그럼 3보다는 크고 3.75보다 작은 n은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지? 왜 값의 합이지? 두 개 나온다는 얘기인가? 아닌데 3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립니다. 됐죠? 지수 방정식 문제고요. 누가 봐도 이건 2 곱하기 2x, 얘도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제곱을 해버리면 보통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워놨게.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t제곱 빼기 2고요. 얘네들 2로 싹 다 묶이니까 2t고요. 플러스 6.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인데 t 빼기 4랑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t는 4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애초에 이 t라는 친구는 산술기하를 써보면 0보다는 당연히 크고 산술기하를 써보면 2보다도 커야 돼. 애초에 값 자체가 2보다 큰 것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t 값이 4죠? 이게 4라는 얘기죠. 이게 4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t제곱이죠. t제곱.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4가 된 거예요. 그럼 2의 양변에 2의 x승 곱하지 2x 빼기 4의 2x 더하기 1은 0이에요. 됐죠? 요거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푸냐면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히 또 잘못 풀면 좀 그렇잖아. 아마 답은 14일 것 같긴 해. 14일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이거의 근, 하나는 요거의 근인 알파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가 얼마가 돼요? 둘이 더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가 되죠. 그리고 요거 이제 계산하면 당연히 2의 알파, 그리고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얼마 돼? 1 되죠. 따라서 4의 알파 더하기 4의 베타는 2의 2알파 더하기 2의 2베타이기 때문에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2의 한 거기 때문에 요게 아까 4였죠? 4제곱에서 2 뺀 14가 나올 거예요. 시안해서 문제 풀어주는 전형적인 지수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한 반절은 푼 것 같아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제곱근의 정의 물어보는 건데요. A의 n제곱근을 FAN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요거 A가 음수지. 그럼 음수의 한국말로 바꾸면 뭐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야. 그리고 제곱근은 홀수 제곱근이면 음수는 양수는 무조건 얼마야? 한 개밖에 없지. 자, 이거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야. 이거 없어. 없다고.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없다고. 0개야. 그러니까 1 맞죠? 자, 그리고 니은 한국말로 해석해봐봐. 3의 n제곱근이야. 그리고 뒤에 거는 3의 n 플러스 1 제곱근이야. 만약에 if n이 짝수면 3의 n제곱근은 2개야. 근데 3의 n 플러스 1제곱근은 1개야. 둘이 빼면 gn은 1이지. n이 짝수면. 근데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3의 홀수 제곱근은 몇 개야? 3의 홀수 제곱근은 1개지. 근데 3의 짝수 제곱근은 또 2개잖아. 그럼 그때 gn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gn 플러스 1과 gn은 같은 거냐? 라는 건데 아니지. 좀 전에 우리가 짝수일 때,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랑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g3이 g2랑 같냐라는 건데 전혀 같지 않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대입해서 푸는 게 예시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진입判별형 문제는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냥 A는 지금부터 그냥 2야. 자, 1보다 큰 자연수 PQ 그러면 2 뭐 아무거나 있다고 치자. 그럼 P 더하기 Q가 만약에 둘 다 짝수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2, 4 그럼 6이지. 그리고 F 2에 8이지. 근데 이건 애초에 안 되잖아. 어차피 2의 6제곱근이나 2의 8제곱근이나 둘 다 2개니까 이게 더 큰 게 아니라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둘 다 짝수일 때는 이 조건은 성립을 안 해.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그러면 2의 5제곱근 그리고 2의 6제곱근 2의 5제곱근은 홀수 제곱근이니까 1개고 2의 6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야. 응? 이렇게 되거든? 그럼 PQ가 홀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가 짝수, 하나가 홀수니까 이걸 만족시키잖아. 둘 다 홀수면 이게 짝수고 이게 지금 홀수란 말이야.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고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둘 다 홀수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됐죠? 엄청 열심히 얘기해줬을 텐데 실질적으로 합성함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 진짜로 합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진짜로 합성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그냥 머시기가 들어간 거야. 그럼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0이랑 1에서 만나는 애란 말이야. 거기 gx 자리에 fx를 집어넣을 건데 이 fx가 어디에 있으면 그걸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작냐라는 거지. fx가 결국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0이랑 1 사이에 있는 값이라면 그때 대입할 fx 값이 gfx에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요 fx 값이 0이랑 1 사이에 있으면 그걸 대입한
fx 값이 음수가 되잖아. 그러려면 fx가 0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fx가 로그 2의 4분의 x가 0이랑 1 사이니까 4분의 x가 결국은 0 되려면 1이면 되거든. 1이랑 1 되려면 4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럼 x가 4랑 16 사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리고 1이랑 2 사이니까 쏘리 이게 4가 아니고 2지? 그러면 4랑 이게 8 사이죠. 4랑 8 사이. 자, 나중에 헷갈리면 지워놔야지. 여기 2여야지만 이게 1이잖아. 그러면 x는 4랑 8 사이고. 자, x가 4랑 8 사이가 되는 상태에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f에다가 모시기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3보다 작아야 된대. fx가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모시기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 모시기가 gx 플러스 3이란 말이지. 그럼 4분의 gx 플러스 3이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 이게 8 돼야지만 이게 딱 3이잖아. 그럼 이게 8보다 작아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얘는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 진수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gx가 계산을 다 하면 4, 8에 32, 29랑 마이너스 3 요 사이여야 된다고. gx가 x제곱 빼기 x인데 이게 마이너스 3이랑 29 사이일 때다 라는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됐죠? 아, 이게 3이 아니구나. 아, 내 눈이 요즘 침침해서 미안해요, 얘들아. C네, C. 그래서 C. 그러면 이게 32 빼기 C랑 마이너스 C지. 됐지? 그래서 이게 아니고 32 빼기 C랑 마이너스 C예요. 아무튼 이걸 계산을 할 건데,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원래 이때 기본 베이스에 지금 깔려있는 게 누구랑 누구? 이게 4랑 8 사이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는데, 정수해의 개수가 뭐밖에 없어야 된대. 정수해의 개수가 1 개밖에 없어야 된대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얘를 어쨌든 풀었더니, 누구랑 누구 사이다가 나올 거 아니야. 응?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서 풀면 편할 것 같은데,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보자. x제곱 빼기 x 그래프가 이거잖아. 얘가 여기 어디 32 빼기 c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어디 마이너스 c가 있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랑 여기 사이랑 여기랑 여기 사이일 때가 우리가 원하는 답일 거란 말이지.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건 한쪽으로는 이거 완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자. 여기가 앞만 봐도 잘 봐봐. 좀 복잡하네 생각보다. 여기 알파라고 치면 여기 알파랑 여기 사이인데 이 알파가 1보단 작잖아. 그러면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했을 때 여기랑 여기 사이 이렇게 한다고. 만약 이쪽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잖아 이게. 그럼 여기가 4인데 당연히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쪽 동네는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애초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얘는 뭐 굳이 작으면 뭐 1 어디쯤에서 가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그럼 여기에 근이 하나가 들어가려면 여기 누가 딱 들어가면 돼? 5가 되면 되고 이 친구가 누구보단 커야 돼. 이 친구 내가 지금 알파라고 할게. 알파는 5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겠지. 6은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된다. 됐지? 응. 그럼 과연 저기가 어디냐라는 건데 여기가 알파잖아? 알파가 5랑 6 사이가 되려면 자 그림 그려보면 여기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값이 32 빼기 c가 된다라는 건
5 집어넣었을 때 값과 6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얘네들의 부호가. 32 빼기 c까지 빼준 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32 플러스 c를 f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값과 6 집어넣은 값의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5 집어넣어 볼게요. 10 빼기 12요. 25, 20, 12, 10 빼기 12. 자, 6 집어넣으면 36, 6, 10 빼기 2인 것 같은데. 36, 30 빼기 10 빼기. 이렇게 돼야 돼. 그럼 C는 2랑 12 사이여야 된다.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까지. 됐죠? 여기서 누구 하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 14, 14, 14, 1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7. 56에 7, 63이네.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원래는 사실 12가 들어가면 여기 답이 없어갖고 2가 더 들어간다고 치면 65지 싶은데. 왜냐면 어차피 5랑 6 사이잖아. 5랑 6. 근데 5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5는 여기 있어도 돼. 5는 5 집어넣은 값은 32 빼기 C에서 0이어도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2도 돼. 2도. 그러면 65개, 6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좀 어렵다. 지금까지 본 거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운데. 모르면 넘어가야지요. 어떻게. 시간 싸움이 돼가고 있어, 문제들이. 어렵다기보다는 푸는데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의 좌표를 A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가? 만나는 점이 있고 만나는 점이 있고 A의 좌표를 A라고 한다고 했지. A. 얘는 로그 2A. 그대로 갔으니까 Y 값이 로그 2A. 그죠? 그럼 Y 값이 로그 2A가 되려면 여기 로그 4A는 로그 2의 2분의 1의 X니까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는 X A제곱 A제곱 로그 2A. 그럼 여기는 똑같이 A제곱 올라가고 2 로그 2A. 그리고 기울기 HA는 뭐냐면 AC의 기울기니까 A제곱 빼기 A분의 로그 2A. 이게 누구보다 작을 때 n분의 1보다 작게끔 만족시키는 최소 자연수 A를 AN이라고 했대. 자, 지금부터는 수열이야. A1은 n이 얼마일 때 얘기하는 거야? n이 1일 때 얘기하지. 그러면 A제곱 빼기 A 로그 2A가 1보다 작을 때야. 됐지? 이거 원래는 뭐 방정식 풀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때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 A 아무거나 집어넣어봐봐. 되는 거 뭐 있나? 일단은 1은 안 돼. 1 집어넣으면은 오른쪽이 더 크진 않아. 그럼 A에다 2 집어넣으면 로그 2, 2면 1이거든. 딱 같은 것까지 만족시키지. 그러면 A1은 2였던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n이 2면 여기가 A2는 이거잖아. 됐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된다고. 얘도 그냥 이렇게 되거든. 됐지? 이 상태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1은 당연히 안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2 집어넣으면 여기 2인데 2네? 여기 2 되는데? 2부터 되기 시작하는데 뭐 아까랑 값은 달랐는데 희한하게 또 이것도 되네. 이것까지 이제 여기까지 2구나. 이제부터 좀 달라지겠다. 자, 3 집어넣으면
자, 빨리빨리 갈게요. 3 집어넣으면 이번엔 로그 2a 3이 이렇게 되냐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2 집어넣으면 안 될 거야. 3을 집어넣어 볼 건데 3을 집어넣어 보면 6이고 3 로그 2, 3인데 로그 2, 3이 밑이 또 2야. 로그 2, 3 어떻게 돼? 바꾸면 밑변환 공식에 따라서 로그 2분의 로그 3이지. 맞지? 그럼 0.3분의 0.48 3분의 48 거기다 뭐 곱해놨어? 앞에 3 곱해놨지. 3분의 아니 30분의 그러면 약분하면 4.8 4.8 6이 더 크지? 얘 만족시키네. 3일 때부터 딱 되네. 그럼 얘는 3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 아직 4개나 더 해야 돼. A4도 하면은 자 잽싸게 가면 4로그 2A가 과연 이게 될 거냐 라는 건데 아까 3을 집어넣어 봤을 때 로그 2, 3이 30분의 48이거든? 3으로 나누면 10분의 16이야. 로그 2, 3이 1.6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럼 되나 볼까? 이 6.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이거 1.6이 6.49 안되네. 3 안되네. 아마 4 되지 않을까? 3이 저거 간만에 잘 안되는 걸로 봐서는 5도 해야 돼. 5도. 자 재활용하자. 이제부터 계속 재활용하자. 5는 여기 갖다 5면 될걸? 그러면 4 집어넣어 볼게. 4 좀 계산하기 편하네. 4 집어넣으면 16, 12 그리고 10 이거 되네. 4부터 돼. 약간 의심스러운데 아까 이게 됐을까라는 건데 됐지. 그럼 여기 3은 안 되나? 3은 아까 전에 안 된다고 했나? 3 집어넣으면 이게 6이고 여기다 로그 2, 3이 1.6이니까 6.4 안 됐다 그래서 이거 4, 4.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 요걸로 그냥 재활용하자. 6일 때 4가 되는지 보면 딱 되네. 4 집어넣으면 딱 돼. 여기 4 7은 그럼 4가 딱 되니까 안 되지 않을까? 5지 않을까? 그러면 보자. 4, 7, 11, 15, 19, 23? 이런 A7이 5가 아닌가? 7 좀 해봅시다. 7 그럼 이거 4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20 로그 25 로그 25는 1 빼기 로그 25는 로그 20이니까 로그 20 빼기 1이고 이건 0.3분의 1이잖아. 맞지? 아니면 그냥 얘 상형 로그로 저기 밑변환 공식 쓰면 로그 2분의 로그 5인데 로그 5가 1 빼기 로그 2니까 0.3분의 0.7 3분의 7 여기 3분의 7 그러면 3분의 49가 20보다 당연히 작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면 5가 되는데 그러면 12 15 20 24 24 나온다. 더하기를 잘못해서 그랬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 노가다예요. 생 노가다. 보다시피 뭐 내가 중간중간에 뭐 그냥 계산한다고 뭐 특별하게 설명을 많이 못 해줬는데 그냥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이거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딱딱딱 풀어서 솔직히 모르겠다. 100점 안 맞아도 1등급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한 80점대 중반만 넘어서도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돼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맞죠? 거기는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림 그려야 되네. 원은 삼각함수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원은
그럼 이런 원이 하나 있고 세타는 한 바퀴까지만 돌아.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반지름 1짜리야. 그리고 여기 어떤 인이의 점 P가 있다고 할게. 됐지? 그러면 2,0이라는 점은 여기에 있어. 2,0과 P 사이에 P에서의 접하는 접선을 만약에 그었다고 치자. 요렇게 여기 P로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고 이 접선과 2,0 사이의 거리가 2보다 크가 돼야 된대. 자,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볼게. 여기 좌표를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요게 중요해. 요게 포인트야. 원 위의 한 점은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좌표를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데 x제곱 대신은 x1x, y제곱 대신은 y1y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x값이 코사인 세타, y값이 사인 세타니까 각각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y는 1이라는 친구가 나와. 그리고 이 친구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2,0까지의 거리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루트 씌우고 어차피 1대 이거 여기 0을 집어넣으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플러스 1 아니지. 이렇게 하고 빼기 1이지. 빼기 1의 절대값 씌운 게 2열. 어차피 1이지. 결국 절대값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누구보다? 2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건 계산하면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2보다 크거나 혹은 2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단가. 이거는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보다 클 때라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보다 클 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야. 이때는 언제냐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쯤이란 말이야. 요거보다 작을 때라는 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아마 3분의 2파일 거야. 120도. 여기가 3분의 4파이. 그래서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 사이에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고 곱해버리면 9분의 8파이 제곱이니까 답은 17이 나올 거고요. 됐죠? 쌤이 그림 그리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펜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려볼게. 사인을 그릴 거야. 사인 4분의 3x.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걸 4분의 3으로 나누면 주기가 3분의 8파이가 돼요. 일단 그려놓고 거기가 3분의 8파이라고 우기면 돼. 요렇게. 여기 아니라 3분의 8파이라고 우기면 돼요. 뭐 굳이 더 그리면은 한 바퀴 정도는 더 그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렇게 더 그렸어. 여기 3분의 16파이겠지. 자, 여기에 뭘 더 그리냐면 여기에 a 코사인 t가 안 나네. a 코사인 bxc를 그릴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fx 다시 얘기하면 이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사인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이 0에서 만나야 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0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나야 돼. 일단 여기 코사인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4파이일 때도 만나야 된다. 2파이일 때도 만나야 되고. 둘이 만나긴 만나야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만나긴 만나는데 gx가 f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일단 2파이가 어딘지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4분의 3으로 나누면 3분의 8 맞지? 여기가 2파이가 여기 좀 안 돼서 여기 이쯤이 2파이일 거야. 여기가 3분의 4 그러면 3분의 5 3분의 6 아니 이쯤일 거야. 여기가 2파이라고 4파이는 여기가
3분의 12. 딱 여기가 4파이네. 3분의 8파이, 3분의 12 하면, 여기가 4파이. 그리고 3분의 4. 여기가 그러면 2파인데?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가 2파일 때고, 여기가 4파일 때고, 여기가 0일 때인데, 이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2파일 때 gx랑 fx가 만나고 4파일 때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그냥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그래프가 이럴 때 만나고요. 여기서도 만나고요. 여기서도 만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2파일 때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여기가 아직 우리가 미분을 배우진 않았지만 평평한 딱 부분이거든. 그리고 4파일 때 만나고 0일 때 만나고. 어차피 0이랑 4파이 사이에서만 gx가 fx보다 크면 되거든. 그럼 딱 그림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요런 그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딱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됐지? 근데 문제는 이게 코사인 함수라는 거고 a가 양수라는 거지. 원래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0일 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명히 c만큼 움직였을 거라고. 지금 이 그래프는 그냥 내가 계략적으로만 그려놓은 거야. 그럼 결국은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는 없어. 왜냐면 0일 때 모양 자체는 분명히 이런 모양이. 아무리 들락날락했다 하더라도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아무리 들락날락했다 하더라도.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지 4파일 때도 어쨌든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태잖아. 그럼 과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그럼 그게 과연 누굴까? 라는 거야. 자, 갑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요렇게 찍고 여기 찍고 그리고 요렇게 돼야 돼. 됐지? 그러면 현재 원래는 주기가 2파이여야 되는 애가 지금 현재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템포가 됐잖아. 그럼 4파이로 바뀌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b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현재 얘는 어차피 그냥 정상적인 애였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 0이고 그럼 원래 멀쩡한 애면은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반으로 줄었잖아. 요게 차이가 2여야 되는데 폭이 여기 지금 딱 1로 줄었잖아. 그 얘기인즉슨 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요렇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2분의 1만큼 내려갔지. 원래대로라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2분의 1만큼 내려와서 0과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C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C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어차피 다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3에다가 8 곱하면 6 나올 거예요. 이건 참고로 그 올림푸스 교재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자, 됐고요. 3번인데 서술형 3번. 그러니까 이런 좌표가 있고 이런 좌표가 있고 이런 좌표가 있고 이런 좌표가 있대. 이거 지금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일단 로그 함수를 하나 그려보자. 로그 함수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여기 A가 있다고 할게. 그리고 여기 B가 있다고 할게. 그럼 Y는 이게 로그 EX 그래프라고 치면 요점의 좌표가 A, 로그 EA. 요점의 좌표가 B, 로그 EB지. 문제에 따르면 결국은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C점이야. 근데 B, 로그 EA면 요거 그대로 가서 여기지 여기. 여기가 바로
b, 로그 2a잖아. 똑같은 의미로 요렇게 그대로 가서 여기가 D의 좌표인 A, 로그 2b가 되지. 그럼 이런 지금 사각형이 하나 나온다고.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쨌든 사각형의 넓이는 b 빼기 a에다가 로그 2b 빼기 로그 2a를 할 건데 b 빼기 a는 기본적으로 이건 무조건 자연수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 이 친구가 언제 자연수가 되냐라는 거지.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로그 2 a분의 b로 바뀌고 이게 결국 자연수가 될 때. 다시 얘기하면 a분의 b가 2의 승수가 될 때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걸 지금부터 생 노가다로 찾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요. 일단 2의 승수가 되면 돼. 그럼 A가 1은 안 돼. A가 1이면 이거 애초에 1, 2, 3이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하긴 했는데 1 해도 상관없나? A가 1이어도 상관없겠구나. 어차피 1 이상이니까 A가 1이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2의 승수 나오려면 2거나 4거나 8이거나 16이거나 32거나 64거나 되고 A가 2다. 그러면 일단 4거나 8이거나 16이거나 32거나 64거나 A가 3이다. A가 3이면 B는 거기다가 2배 한 6이던가 여기다가 4배 한 12던가 여기다가 8배 한 24던가 암튼 16 하면 48, 96 이렇게 되죠. 잠깐만 16, 32 곱하면 96 맞죠? 자, 4일 때는 2배 한 8부터 해서 8, 16, 32, 64까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A도 5일 때도 마찬가지지. 완전 이렇게 되면 사실 완전 노가다 문제지. 20에 40에 80 자 쭉쭉쭉 가다 보면 A가 6일 때는 96까지 16 곱한 게 A가 7일 때는 16까지 못 가. A가 7일 때는 B가 14부터 87에 56까지밖에 못 간다고. 3개밖에 안 나와. 맞지? 근데 이게 언제까지 3개냐면 결국은 뭘 곱할 거야? 8을 곱하지. 근데 이제 12 같은 경우는 8 곱해서 96까지 된다고. 하지만 13은 8 곱하면 100을 넘잖아. 그럼 12까지만 자 봐봐. 7부터 12까지만 몇 개씩 있는 거야? 3개씩 있는 거야. 근데 13부터 자 이게 언제까지냐면 25까지 이제 4를 곱할 거거든. 25까지는 딱 100이 되잖아. 그러니까 25, 50, 100 이렇게 해서 요때는 몇 개? 2개가 나와. 2개가. 그리고 너무 많다. A가 26부터는 26부터 50까지 있지. 그러면 딱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얘 같은 경우는 52밖에 없잖아. 얘 같은 경우는 딱 100. 그러면 요런 거는 딱 한 개.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자 13부터 25까지가 있는데 요게 지금 총 몇 개냐면 둘이 빼서 13개거든? 그럼 13개 2개 나오는 게 13번 그리고 7부터 12까지면은 6개 3개 나오는 게 6개 그리고 4개 나오는 게 이건 내가 아까 얼떨결에 그냥 다 해버렸거든? 얘 같은 경우가 이게 5개잖아. 5개, 5개. 그냥 계산하자. 5개, 5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4일 때가 4개, 5일 때 4개, 6일 때 4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2개, 16개, 28개. 그럼 28개, 아까 전에 이거 18개,
그리고 26개까지 해주면 54에다가 18 하면 62개요. 됐죠? 수령 4번이고요. 합성을 하고 있어. 합성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 바뀐다라는 거지. 일단 fx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보면 fx는 전형적인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 fx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 값이 a 빼기 4분의 1이 되는 뭐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b는 어쨌든 양수라고는 얘기했거든. 그럼 전형적인 코사인 함수야. 자, 그럼 첫 번째 f에다가 g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gx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b랑 마이너스 b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고. gx의 범위는 마이너스 b랑 b 사이야.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여기다가 b부터 마이너스 b까지를 fx에다 대입할 거니까 그릴 거라고. 근데 b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b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여기가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고 여기 b가 3분의 1일 때잖아.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거에 뭐 fgx의 최대값은 어쨌든 누구 집어넣었을 때야?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b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라는 거야. fb의 값이 최대값이라는 거지. 혹시 몰라서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b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인 경우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플러스 3분의 2까지를 그릴 거거든. 여기는 b가 3분의 2일 때 여기는 b란다. x값이지. x값이 b가 3분의 2라고 치면 x값이 3분의 2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그릴 건데 여전히 어쨌든 누굴 집어넣었을 때 양수를 집어넣었을 때 b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야. 근데 이 최대값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이거의 최소값의 합이 0이 되잖아. 그럼 얘도 이제 구해보자. fx 같은 경우는 a 빼기 4분의 1보다 크지. fx 자체는 a 빼기 4분의 1보다 커. 근데 이걸 어차피 gx에다 대입할 건데 뭐 이 숫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누구보다 크다니까. 뭐 여기쯤에 만약에 a 빼기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 뒤로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나올 때도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길 거 아니야. 그러면 뭘 대입하든지 간에 이 gx 자체의 최소값은 누구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b라고 봐야 되지. fb랑 마이너스 b를 계산한 게 0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fb는 b제곱 플러스 b 더하기 a 빼기 b가 그러면 0이죠. 그럼 b는 없어지고 b제곱이 마이너스 a.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a가 0이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b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지. a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파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래프를 그려봐봐. 얘는 그림을 그리면 전형적인 이렇게 생긴 애 같아. 0이랑 1에서 만나는. 그럼 이거 자체의 최대값은 언제냐면 여기 b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언제? 이 값의 최대값은 언제라고? 4분의 1이겠지.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니까 최대값은 이게 커질 때가 맞아.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 다시 얘기하면 1이 나올 거라고 답이. 됐죠? 이거는 솔직히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듯.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원의 둘레의 길이야. 그래프 n이라고 하기 때. 그러면 좌표들이 다 나와 있잖아. 문제에 나와 있는 좌표 이름을 불러봐봐. 여기 좌표가 n, 2의 n. 누가 봐도 여기는 y는 x에 대한 대칭 역함수니까 2의 n, n. 그럼 여기는 누가 봐도 2의 n, 2의 n. 됐죠?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현재 여기들이 다 45도일 거고, 잘 봐봐. 보조선을 예쁘게 접하고 있는 동네에 딱딱딱 뿌려주면 얘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할게. 근데 이것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요 길이가 루트 2 R이야. 그럼 루트 2 R 더하기 R이 요거지. 그치? 요거는 지금 현재 이 길이는 뭐냐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어차피 같거든?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2의 n승 빼기 n이야. 그리고 그 루트 2로 나눈 게 요거고 그게 이거기도 하고 아무튼 루트 2분의 요거죠.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되고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되고 됐죠? 이게 다야. 요게 뭐? 반지름이지.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곱하기 2하고 파이 곱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게 2 플러스 루트 2 하고 2파이가 있고 거기에 2n 빼기 n 요게 우리가 찾는 fn인 것 같아. 됐죠? 여기 1부터 그리고 얼마부터 집어넣으면 돼. 5까지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고정픽이고 1 집어넣으면 2 그리고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4 집어넣으면 16 5 집어넣으면 32 1 집어넣으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빼기 5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보하는 공식 안 배웠다고 치고 그냥 계산할게. 1 3 15 15란다 5 12 27 39 44 47 48 48 곱하기 2파이 2 플러스 루트 2 굳이 요리화 좀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 어차피 2거든 약분되고 그럼 48 2 빼기 루트 2 파이 요런 답이 나옵니다. 됐죠? 좌표의 이름을 불러주자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뭐 시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려워서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한번 쭉 풀어보시고